일본의 외교적 한계가 드러난 걸까요? 일본 언론에서 자국을 향해 일침을 날리자 일본 현지 상황이 아비규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인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출입 기자단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7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에 정밀 분석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사는 북한이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엿새 만이자 새해 두 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이날 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통상 동계훈련 막바지인 2월부터 3월 합동타격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부터 연이어 무력 시위에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 발사를 발표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는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또한 이날 오전 7시 29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하면서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해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일본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관저 대책실에는 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긴급소집팀이 소집됐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당일 이뤄진 것입니다. 안보리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쯤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10일 비공개 회의 직전 성명을 내 북한의 계속된 대량 파괴 무기 추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교착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일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 마키노 요시히로 서울지국장은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반드시 해외 정부의 반응을 생각해본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장거리포나 순항미사일 정도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탄도 미사일 발사 시에는 반드시 대외적인 효과를 불러옴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발사한 것은 2월 개막할 예정인 베이징 올림픽에 따른 중국의 체면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동시에 북한이 한미일과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는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당화시킴으로써 한일 간 마찰을 이용해 한미일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그는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이를 좋은 기회로 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이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인정하는 순간 미중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일본 안보 정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즉, 중국과의 직접적 마찰은 줄이면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정당성을 부여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일 이웃 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발전 없이 계속해서 방황할 뿐이다라며 외세 방어를 강화해봤자 내부가 불안해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일본 내각의 유연하지 못한 대처로 지지율 하락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은 뒤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적은 안에 있다. 즉, 우리 정권 내부에 여전히 친한파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불태우는 외무장관 등은 제거해야 마땅한 대상들이다. 일본도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자기 업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일이 여기에 이르러서도 주저하는 정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외교 채널을 만들어 일본의 의사를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미 스와프는 환율 스와프로서 빚만 남는 거죠.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 한일 스와프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정치인이 있으면 거기서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되든 일본은 알고 싶지 않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국가의 지도자가 바뀐다고 국민의식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그동안 받았던 교육도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상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단지 잘못된 정보나 이념을 발산하는 일이 많은 나라이므로 그 경우는 확실한 증거를 곁들여 큰 소리로 반론하는 정도가 필요할 뿐이다. 너무 신중해서 움직임이 나쁜 일본은 단독으로는 좀처럼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웃나라들은 반격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나면 태연하게 미국과 같은 대국에라도 반미 행동을 취했고, 그 결과로 미국은 이웃나라가 신뢰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일본도 미국이 이웃나라의 제재에 그대로 움직인다면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가 계속해서 반미를 확실히 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본래 동맹국의 주한대사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믿고 의지할 무역수지가 1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한 달도 열흘도 안 돼 큰 폭의 적자라면 분명 그의 나라가 몰락할 것이라는 징후가 보이는데, 게다가 남북 분단은 미국 탓, 사과해라 라고 시위하고 있잖아. 지금의 번영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이를 돌아보지 않는 점은 과연 대단하군. 일본 국민 전체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과의 교류가 없어져서 곤란한 거 아닌가? 답은 하나다. 아무것도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 그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 제일 큰 문제가 거기에 있을 것 같네. 한국에서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반일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지만 실제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외로 도망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게 아닐까.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각국에서 뭉쳐 반일 활동하는 기사를 가끔 본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미 행위를 하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 강렬할 것으로 본다. 어쩌면 미국은 한국을 대북 군사 거점으로만 여길지도 모른다. 대사도 부임시키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거의 무시 상태잖아. 이재명은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지만 대국에 버림받는다면 그런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일 관계는 일본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통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라니. 핵을 내비쳐 외교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미래 설계라도 있는 걸까? 지금으로선 서양 쪽에 붙어 있기보다는 중로를 만나는 것이 목표 실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가? 중로로부터 몰래 약속사항을 받아내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지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말이야. 자민당이 한국의 지금처럼 미약한 대응을 반복할 생각이라면 저는 자민당 지지를 완전히 그만두겠습니다. 대선이 한국 연예계의 스캔들과 폭로에 따른 싸움과 같다는 점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발언 내용도 너무 허술하니 제대로 된 나라라면 후보가 빠지는 게 상식이지만 그렇지 않죠. 게다가 인구도 예상을 훨씬 넘어 격감 10년 후에는 5천만 대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일미가 협력하여 꼭 국교 단절을 실현했으면 한다. 미쓰비시 중공의 기사를 봤지만 영 신통치 않다. 일본의 국익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도 알았고 일본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국교 단절을 한다면 그걸로 그냥 참을게요. 기시다 씨, 그 전까지의 정권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외교력 차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